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 뜸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아니 추석 연휴를 지금까지 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조선일보에서 하는 11시 라이브 김광일 쇼만 하고, 오후에 제가 별도로 김광일 TV 개인 채널을 통해서 드리는 방송, 이걸 며칠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하루도 요거를 쉬지 않고 있는데요, 희한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제명 시나리오. 뭐 이재명의 제명 시나리오가 아니라 누구의 목을 친다는 의미에서 제명 시나리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말 영국으로 해외 순방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뭐 UN 본부, 캐나다 등등을 딱 일주일 동안 이제 돌고 오는 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준석이 그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국민의힘과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제명할 것이다. 그 시나리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사이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기습적으로 자신을 제명해서 가처분 사건을 무마할 것이라는 기습 제명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채무자 측 변호인이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준석은 당원이 아닌데요, 이렇게 갈 것 같다. 근데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쵸? 있을 때 하면 뭐 무슨 상관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뭐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남부지청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경기 남부지청 결과 나오는 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용산에 버젓이 있는데 경기 남부지청이 이준석 손들어주는 2년 결정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서울 남부지법도 그렇고 대통령이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준석은 대통령이 없을 때 뭔가 음모가 진행될 것처럼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유권자들의 귀를 잡고 뭔가 혹세무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시나리오, 제명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아니 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것이 시나리오입니까? 아니 사법당국이 사법 처리를 하는 게 시나리오입니까? 어떻게 제명 시나리오라는 말을 쓰지요? 제명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의 가처분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4번, 5번 제1단계의 가처분, 제2단계의 가처분, 제3단계의 가처분, 제4단계의 가처분, 이렇게 가처분 시나리오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이죠.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 당 대표 중에서 해임이 됐다, 이미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권이 정지됐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이루어질 때 소를 제기를 하고 소를 받아들여야 되는 양쪽의 그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자격을 적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은, 이제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이 28일 날 있는데요. 9월 28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18일 날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 이제 열어서 자신을 제명을 하고 당사자 적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각하 전술을 쓸 것이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알량한 알박기 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리 쐐기를 박아놓는 발언.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알박기 전술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복의 명분 만들기.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미 지난주에 말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불복하려는 그 명분을 미리 영악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매우 저열하고 비겁한 수법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준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거봐, 내가 뭘 했어. 나 징계한다고 그랬잖아. 내 말대로 되잖아. 그 시나리오 분명히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불복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역사적으로 또 몇 달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 가시면 꼭 그때 일을 벌인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출국하면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참 이준석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일을 벌인 사람은 문재인이었죠.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떠들썩해지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 보고서 유출 사건. 2018년 7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순방 중에 갑자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하라. 해외에 나가서 일을 벌이는 그것의 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준석은 영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사이에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지령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령이 있었다? 지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북한의 간첩단이라든지 또는 친북 불법단체 여기 얘기를 할 때 지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 많은 언론들은 이준석이 이런 말을 하건 안 하건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괜히 자충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러고는 있는데, 윤리위원회를 열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윤리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업보가 있거든요. 엿보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업보를 보면은 일단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든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건 또 한 번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가 있습니다. 무고 혐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은 허위사실 유포다 그랬는데,
성접대를 받은 건 맞거든요. 그럼 이건 무고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향해서 개곡이라고 하고 신군부라고 하고 절대자라고 하고 정말 아주 극악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이준석은 정말 징계를 10번 받아도 모자랄 만큼의 그런 업보가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 지도부하고도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도 당장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쯤 가서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려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징계 결정의 결과를 내놓지는 않더라도 징계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준석의 자기를 국민의힘이 내쫓으려 한다는, 영원히 목을 자르려고 한다는 제명 시나리오,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속보이는 그러한 불복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